테스트 한번 봅시다. H가 똑같아서 똑같은지 않아요? 자, 퀵테는 최대한 배운 내용에서 기본적인 것만 냈어요.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설명할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1번은 이거 뭡니까? 충돌 전 운동량 합하고 충돌 후 운동량 합이 같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제 방향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만 구분해 가지고 자기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면 왼쪽 방향이 마이너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운동량은 벡터량이니까 벡터량 계산을 하시면 돼요. 2번에서는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가 되죠? FT니까 이게 충격량이 되죠. 충격량이라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지금 정지에 있던 물체를 갖다가 힘을 줘서 수평 방향에 움직였으니까 처음 속도가 0이라서 처음 운동량이 0입니다. 그럼 나중 운동량이 바로 면적과 같아야 되니까, 그죠? 질량으로 나눠버리면 바로 빠르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건 뭐죠? 반발 계수 구하는 건데, 반발 계수는 처음 높이에 대해서 튀어 올라오는 나중 높이의 비인데 제곱근에 비례하죠. 그죠? 그래서 루트를 씌운 다음에 h분의 h-의 비율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무공하고 야구공의 처음 높이가 다 같기 때문에 튀어 올라오는 높이에 대해서 루트 값을 씌워서 비교만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2대1이 되는 겁니다. 4대1 쓰신 분들은 제곱근을 안 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요거는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 그죠? 요것만큼이 탁구책에 전달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공이 받은 충격량과 같고, 그러면 공이 탁구채한테 간 충격량과 같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탁구채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그냥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3nV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운동량 변화량 이거 구하는 게 안 되면 안 되겠지요. 이 시간이 제일 정신이 없는 것 같아. 밥 먹고 나서 그런가? 자, 그러면 오늘은 269페이지 가봅시다. 269페이지. 자, 오늘은 일이란 걸 한번 봅시다. 일. 일은 물리에서 일은 힘을 줍니다. 물체. 힘을 줬을 때 그 힘이 이동거리를 발생시킬 거예요. 이동거리. 그죠? 이렇게 발생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요 곱하기죠, 곱하기. 요 곱하기가 그냥 이렇게 곱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정의가. 요것이 이제, 얘가 뭐라고 했죠? 물리량이? 물리량. 벡터량이죠. 그죠? 요게 벡터량이고, 자, 요거는 이제 S로 표현하는데 얘는 물리량이 뭘까요? 요거는 벡터량입니다. 변이 값이에요. 실제로는 변이. 변이. 그럼 벡터량과 벡터량을 곱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는 구별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벡터량 곱하기 벡터량이 무엇으로 나오느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W 값이 뭐냐? 이게 1인데 1은 벡터량일까요? 스칼라량일까요? 이거부터 일단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스칼라량입니다. 스칼라량. 이게 스칼라량이라고 하면 이 둘의 곱은 뭐가 되는 거죠? 무슨 곱을 해야 된다? 스칼라 곱을 해야 되겠죠? 스칼라 곱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여기 도 그죠? 이게 내적이죠, 내적. 내적의 의미가 우리 뭐였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F가 있고, 이쪽으로 뭐 S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세타 각이면, 내적은, 요 같은 평면 상에, 어떤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이쪽 방향, 움직임 방향에 분력이 있겠죠, 분력. 자, 이 F를 갖다 분해해보면 이 힘하고 이 힘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 힘으로 분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물체를 이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힘은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만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의 힘, 요 힘을 곱해서 나오면 이 값과 이 값이 곱해지면 여기 어딘가에 이런 값이 나오겠죠. 그죠? 요것이 뭐가 되냐? 1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적을 해야 된다. 내적. 만약 이걸 외적을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요? 외적을 하면 이 값과 요 S만큼의 거리를 곱한 값이 이렇게 나와버리겠죠. 또는 뚫고 들어가겠죠. 그죠? 그렇게 이 면에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외적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방향이어야 된다. 같은 방향이어야 된다. 그리고 1은 스칼라량이다. 알겠죠? 자, 그게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벡터 계산을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가정 같으면, 가정 같으면 거의가 같은 방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줘요. 그죠? 뭐, 들어 올리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미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 방향에 대해서만.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1이 0이 돼버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1이 0이 되는. 1이 0이 되는 경우는 첫 번째, F의 크기가 0이 되거나, 그죠? 두 번째, 이동거리가 0이 되거나, 세 번째, 세타각이 몇 도일 때? 세타각이. 즉, F와 S의 각도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F고, 이게 S면, 직각이 돼버리면, 그죠? 지금 아까 여기에서 이 값이 뭐였습니까? 이 값. 이 F 크기에 대해서 이쪽 S 방향의 힘의 크기. 이건 F 코사인 세타였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값이 들어갑니다. 일반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F의 크기, 그 다음에 S의 크기.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입니다. 그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중학교 과정에서는 요 표현이 아니고 요 표현입니다. 요만큼. F 곱하기 S. 알겠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만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만큼을.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요 전 단계 이 벡터의 곱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요 값이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90도가 되면.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요 경우하고 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힘 줬는데 안 움직인 거니까 뭐 별거 할 게 없고, 얘 같은 경우 자, 예를 들면 우주 공간에서 우주 공간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물체를 예를 들어 올리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들어 올린다. 뭐 이게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힘을 주는 겁니까? 힘을 안 주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얘 물체에 작용하는 게 전혀 없는데 내가 얘를 일정한 속력으로 어딘가로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은 이쪽으로 움직이든지 이쪽으로 움직이든지 우주에서는 위아래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게 하면 등속으로 움직이고, 그죠? 얘를 방해하는 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등속으로 얘를 움직인다는 것은 R자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R자 힘이 없는 건 나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힘을. 알겠습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그냥 손이 따라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죠? 등속으로 간다. 우주 공간에서 등속이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1이 0이 되는 거예요. 힘이 0이 되는 경우라서. 자, 그 다음에 아주 매끄러운 얼음판. 자, 보통 매끄러운 얼음판이라고 하더라도 뭐는 있습니까? 마찰력은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뭘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마찰이 없다.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등속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0도가 되는 경우. 자, 이거는 뭐가 있느냐? 자, 우리가 지구가 있고 지구 주변을 인공위성이 이렇게 원운동 한다라고 쳐볼게요. 인공위성. 그죠? 인공위성 원운동 주고 이쪽으로 어떤 물리량들을 주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숫자 한 번 계산을 하죠. 그죠? 이를 구해라 그러면 막 들어가 있는 숫자 갖고 계산을 하지만 실제로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운동 방향이 이쪽입니다. 그죠? 근데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부심력이 되는 거죠. 그죠?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90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등속 원운동하는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 지구 중력, 즉 만유 인력이 90력으로 작용해서 얘가 돌려고 하는, 즉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90도를 잃어서 1이 0이 되는 경우입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이제 좀 조심을 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건 좀 다릅니다.
또 이런 것도 하나 있죠. 자, 물건을 얘가 들고 수평 이동했어요. 이쪽으로 갔어요. 힘은 이쪽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얘가 이렇게 들고 여기까지 왔어. 된 상태에서 물체의 높이에는 변화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 물체에 대해서 일을 했느냐라는 건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 드는 힘은 위쪽인데 이동시킨 건 이쪽 방향이죠. 근데 왜 갔니? 그거는 여기 바닥하고 마찰에 의해서 여기에서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물체에 대해서 내가 들고 있는 힘이 일을 한 거는 아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90도 관계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계단이다. 계단에서 사람이 물체를 여기서 들고 여기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들고 수평 이동할 때는 일이 된다, 안 된다? 일이 안 되지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높이 있죠. 이 위치 변화가 있잖아. 이건 이제 계단 전체 높이와 같겠죠. 그죠? 여기에 대한 일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힘을 주고 이만큼 올라간 거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때는 수평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수직적인 일은 일어난다. 이런 것들 참고를 해 두시고. 됐나요? 자, 그래서 뭐 일의 단위는 이제 뭐 요거는 뉴턴 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뉴턴 미터. 뉴턴 단위 어떻게 또 분해되죠? 뉴턴 단위? 원래 뉴턴은 뭐였습니까? 킬로그램, 그 다음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같습니까? 미터의 제곱에 세크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어떤 뜻입니까? 질량의, 그죠? 질량의 V가 제곱으로 곱해진 형태가 되겠죠. 상수값은 단위에 포함이 안 되니까 알 수는 없지만 차원적으로 보면 이런 값을 가진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뭡니까? 이렇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해준 일과 같다. 뭐 이렇게 일 에너지 정리로 또 간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지금은 이렇게만 보시고. 자, 거기에 여러분들 이제 볼 때 저기 5번 한번 봅시다. 5번. 거기 269페이지 아래쪽에 5번. 자, 이건 뭐냐면 수평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힘도 비스듬한 형태를 줬고 이동거리도 비스듬한 형태로 발생했는데 둘 다 같은 방향은 아니다. 사이각이 세타만큼 벌어져 있는 상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힘도 X축과 Y축으로 분해하면 성분 힘들이 있고 변이도 X축과 Y축 방향으로 생기는 변이 성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일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전체 합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270페이지 가시면 거기 제일 위에 식은 하나 잘 봐두시면 됩니다. 이 수평면에 대한 각도가 둘 다 발생했을 때는 서로 간에 X축에 대한 불력과 이동 변이 요것을 가지고 이를 각각 구해서 합쳐줘라. 그러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힘과 변위 관계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그래프. 자, 그래프는 항상 물리에서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면적 아니면 기울기죠. 그죠? 자, 여기에 힘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거리,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렇게 힘이 일정하면, 면적은 그냥 W는 Fs,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근데 힘이 항상 일정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힘, 거리 이렇게 됐을 때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변할 때는 똑같이 면적은 1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적분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는 뭐가 잘 나오느냐? 요런 형태. 요런 형태 대표적인 힘 우리 배운 적 있죠? 뭐 배웠습니까? 기억납니까? 힘을 줬을 때 이동거리가 발생할 때 이런 그래프. 마찰력? 마찰력은 아니죠. 왜냐하면 마찰력은 이거였죠. 힘하고 여기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뭐였죠? 기억나니? 외력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정지 마찰력일 경우에 이런 패턴을 보였었죠. 그죠? 그럼 이런 패턴 보이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렇죠. 탄성력이 있었죠. 탄성력. 이게 뭡니까? 변형 길이였죠. 변형 길이. 그죠? 그래서 탄성력이 대표적인 녀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KX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러면 요 넓이는 뭐였습니까? 요 넓이? 삼각형의 넓이니까 이 넓이가 탄성력에서는 어떻게 됐었죠? 기억나니? 일단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때려주고, 그죠? KX의 제곱. 그죠? 왜? KX라는 것은 이건 힘인데 이 평균임을 생각하셔도 되겠지, 뭐. 되겠지. 그지? KX.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여기가 X고, 그죠? X고, 여기가 KX가 되는 거죠. 또는 2분의 1 KX가 평균 힘이니까 여기가 2분의 1 K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랑 요거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자, 요런 형태 잘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거기 예제 문제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세요. 쉽습니다. 거의 뭐 암산으로 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어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71페이지 예제 있죠? 요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풀면서 조금 감을 잡아봅시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요게서는 요렇게 계산하는구나 정도 해보시면 돼요. 잘 풀려? 이 정도는 풀 수 있겠죠? 그죠? 앞에서 우리가 다 했던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 못 푼 사람들은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 272페이지로 가서 자, 일률 한번 봅시다. 일률 개념은 별건 아닌데 중요해요. 별건 아닌데 중요해. 자, 이거는 일의 효율인데 기호를 P로 쓰고요.
자, 요렇게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일단 일률은 벡터량이에요, 스칼라량이에요? 무슨 양이니? 응? 스칼라죠. 스칼라로 나눴으니까.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자, 그런데 얘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여기 1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에서 나오는 건 다 나옵니다. 에너지 개념으로 나오는 거는. 예를 들면, 자, 1도 에너지죠. 이렇게 나왔고, 여러분들 전기 에너지 압니까?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이것도 전력이라는 개념으로 돼요. 전력. 알겠죠? 전력. 전력인데 이게 일률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초당 사용하는 에너지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전자제품 보면 30W가 있고, 뭐 40W가 있다. 두 개 다 선풍기라고 생각해보자, 선풍기인데, 기능, 모양, 뭐 싹 다 똑같아. 근데 딱 차이 나는 게, 소비 전력이란 값이 30W고 40W래. 어떤 거 사야 될까? 어떤 거 사는 게 좋겠어요?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이 둘만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30W를 써야 되겠죠. 왜? 초당 사용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그게 일률이에요, 일률. 알겠습니까? 뒤에 가면 파동 에너지가 나오는데 파동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면 그것도 파동의 세기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일률 개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는 파트면 전부 다 그걸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1초당 에너지가 되는 거야. 인류는 뭐다? 에너지다. 얘는 에너지다. 즉 얘는 일이다. 일값이다. 무슨 일? 초당 한 일이 되는 거야. 1초당.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초에 대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뭐가 쉽습니까? 비교가 쉽죠, 비교. 그죠? 비교하는데 아주 좋은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률은, 비교를 하는 양이구나. 자, 그러면, 요게 이제 FS죠? 그죠? 요건 T. 그럼 이건 뭐야? 얼마만큼? 요게 V죠. 그죠? 뭡니까? 빠르게 되는 거야. 힘을 줬을 때 그 물체가 이동하는 빠르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인류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일률 봐두시고, 단위는 뭘로 쓴다? 와트로. 그 마력이 있는데, 마력은 뭡니까? 마력. HP. 1마력은 735W.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 한 마리가 낼 수 있는 일률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말 한 마리가 낼 수 있는 일률. 그게 요 정도 된다, 평균적으로. 물론 말 사이즈랑 말 종이랑 다 틀리겠죠. 근데 평균적인 한 마리가 낼 수 있는 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자전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언덕 위로 올라갈 때 기어를 어떻게 조작하죠? 저단으로 놓죠. 그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단이 있습니다. 1단, 2단, 3단, 4단, 5단.
그리고 후진 이렇게 있는데 힘을 많이 내야 되는 오르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저단을 놓습니다. 왜 저단을 놓느냐? 자, 사람이 됐던 자동차가 됐던, 자동차에는 엔진이 되겠고 사람이 근육이 되겠죠. 그죠? 힘을 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초당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대치가. 그죠? 근데 그 최대치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최대 힘을 주려면 뭘 낮춰야 돼요? 속력을 낮춰야 된다. 이게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걸 낮춰야 된다. 그래서 조속으로 올라가는 1단 또는 2단. 보통 이제 1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일의 원리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과 에너지 되어 있는데,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를? 일을. 그리고, 열도 일의 개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너지는 뜻을 꼭 기억해 둡니다. 거기 중간에 동그라미 1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에너지는 종류가 더럽게 많지요. 그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종류에 따라 열 같은 경우에는 열량, 칼로리 단위를 쓰고요. 그죠? 전기에서는 와트 시. 그죠? 와트 시는 이제 전력량인데, 얘들아, 전기 에너지 E는 VIT예요. V가 뭐죠? 이게 전기 에너지잖아. 전기. V가 뭘까요? V. 전압. I는 전류. T는 시간. 이렇게 되면 줄 단위로 나와요. 알겠죠? 이게 볼트, 암페어, 초 이렇게 되면. 그런데 요거를 이제 전기 에너지에서 시간 t로 나눠버리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VI니까. VI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것은 이제 와트가 돼요. 와트 단위가. 자, 근데 방금 나온 전력량이라는 게 있어요. 전력량. 전력량은 요 전기 에너지하고 식이 똑같은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볼트, 암페어 요게 C입니다. C. 1시간, 2시간 할 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와트죠. 그래서 이게 와트 아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와트 C라고 하죠. 와트 C. 콩글리시로. 와트 C.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면 자 1 와트 C는 몇 줄이겠습니까? 차이는 뭐만 차이 나는 거야? 이것만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초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3,600줄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이 표시는 뭡니까? 이거는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일렉트론 볼트. 전기 단원에 가면 우리가 이를 이렇게 표현해요. QV 해가지고 요게 이제 전하량. 요게 전위차입니다. 전위차.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뭘 집어넣으면 전자의 전하량을 집어넣으면 알겠어요? 일렉트론 볼트 단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얼마냐라는 건데
원래 이거는 쿨롱 단위고 이게 볼트 단위란 말이에요. 근데 요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요거를 E로 바꾼 겁니다. 전자로. 그래서 전자의 전하량만 넣어주시면 돼요. 전자의 전하량이 얼마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줄 단위로 바뀔 겁니다. 줄 단위. 이게 에너지 단위 줄과 관계에서 이런 관계를 가집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한번 적어줬나? 안 적어줬나? 입안에서 안 적어줬나? 전자의 전하량입니다. 전자의 전하량은 크기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요거는 외워두세요. 이 정도는 외워둡니다. 요게 기본 전하량입니다. 저거보다 더 작은 크기의 전하량은 없어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 자, 이것도 예전 뭐, 이거 앞으로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역학적 에너지 한번 가봅시다. 275페이지. 275페이지. 자, 역학적 에너지 가면, 얘들아,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뭐니? 자, 지금부터 에너지 하면 에너지가 종류가 많잖아. 그지?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 기타 등등 굉장히 많아. 모습이.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하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얘는 위치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 있죠.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둘만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호로는 이제 이렇게 쓰면 운동 에너지, 이렇게 쓰면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기호는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는 이 K도 쓰고 K로도 쓰고 K2라고도 씁니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있죠.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 P라고도 쓰고 그 다음에 U라고도 씁니다. 알겠죠? U라고도 씁니다. 그 다음에 뭐 U2라고도 쓰지 않고 요 PE라고도 보통 씁니다. 이렇게 PE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도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과정으로 갔을 때는 제일 많이 보는 문자 표현은 요런 게 되겠죠. 요런 거. 요런 걸 많이 씁니다. 어쨌든. 자, 역학적 에너지는 반드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으로 얘기하는데 얘만 있으면 얘만의 상태를 얘기하고 얘만 있으면 얘의 값. 둘 다 있으면 둘 다 표현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운동 에너지는 종류가 몇 종류야?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뭐 하나밖에 더 있나? 2분의 1 mv 제곱? 그죠? 포텐셜 에너지는 요게 이제 종류가 많아요. 알겠어요? 요건 예를 들어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만유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자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등등이 있거든.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뭐가 물체가 움직이는데 거기에 포텐셜 에너지가 여러 개가 존재한다. 그럼 여러 개를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알겠죠?
그것만 이제 조심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바라보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역학적 에너지 하면 첫 번째 이제 운동 에너지가 나오죠? 키네틱 에너지인데, 자, 요거는 이제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2분의 1 mv 제곱. 이거는 우리가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세요. 외워두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야 될 것은 가로 2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로 2번에 있는 얘기인데, 2분의 1 mv 제곱은 원체 많이 여러분들이 했으니까, 바로 패스하고, 1 에너지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1 에너지 원리. 1 에너지 원리, 이거는 뭐냐면, 정말 많이 쓰는 애요. 1단원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즉, 1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은데, 변화량과 같은데,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알짜 힘이 한 일이에요. 알짜 힘이 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적용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되느냐면 외력이 없어야 돼요. 외력. 알겠어요? 걔 외부에서 요거는 나중에 해야 되겠다. 지금 하나 헷갈릴 수 있겠네. 일단 요렇게 알아둡니다. 알짜 힘이 한 1. 요것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간다. 무슨 뜻이냐면 요런 거죠. 여기 2kg 10m/s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20N을 줬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면 여기에서 뭐가 달라진다? V가 달라진다. 이런 개념.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달라진다? 처음에 운동 에너지, 나중에 운동 에너지라고 했을 때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겠죠. 그죠? 이 20N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터, 예를 들면 10m 이렇게 이동시키는데 이 일을 줬다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그래서 뭐 2분의 1 mv 제곱의 그 차이만큼이 여기에서 작용한 일값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만약에 마찰력이 존재한다. 마찰력. 그 마찰력이 있으면 마찰력까지 고려를 해서 알짜의 미한 일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 유도를 하느냐면, FS. 그죠? FS. FS인데 이 F가 뭐가 되는 겁니까? MA죠. 그죠? 자,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보던 무엇과 같으냐 하면, 등가속도 직선 방정식에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죠. 자, 그걸 이제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m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에서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 자,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6페이지 가시면,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 관계 있습니다.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 관계. 그럼 뭐, 식 정리인데, 자, 우리가
운동량은 어떻게 정의를 했었죠?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죠? 그러면 얘를 만약에 제곱을 붙이면 제곱이 되죠? 그죠? 제곱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2m분의 p제곱. 저기가 m제곱 v제곱인데 m으로 하나 나눠주면 mv제곱이 되겠죠? 그죠? 위에 거랑 어떻다? 같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저기 파동 쪽 파트 넘어가면 광전 효과부터 해가지고 그쪽 얘기할 때 나오는 식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으로 에너지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건 뒤에서 중요한 식으로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표현. 이거 본 적이 없으면 운동량으로 표현해라 바로 이렇게 잘 안 넘어가져요. 알겠어요? 근데 본 적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죠? 요 제곱 하면은 mv 제곱이 되니까 m 제곱 v 제곱. 운동량으로 바꾸는 방식.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열과 운동 에너지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앞에서 우리가 운동량 배웠잖아요. 그죠? 운동량 보존은 언제 일어났었죠? 운동량 보존? 자, 충돌, 그 다음 합체, 분해,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죠? 일어날 때 운동량이 보존되는 경우는 외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죠? 외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처음 걔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의 합과, 그 다음에 충돌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걔가 가진 운동량의 전체 합은 같았었죠. 그죠? 만약에 외력이 존재한다. 외력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충돌을 하는 순간에 외부에서 힘이 더 들어왔다. 알겠어요? 또는 충돌 후에 더 들어왔다. 가고 있는데 더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은 이 여기와 여기는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보존이 일어나지 않지만 외부에서 주는 경우가 아니면, 그죠? 단순히 자기들끼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면 충돌 전과 후는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뭐는 보존이 안 됐어요? 뭐는?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됐잖아. 얘가 보존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만 보존됐었습니까? 얘가 보존되는 경우는. 요게 보존되는 경우. 요 경우밖에 없잖아. 그죠? 이 경우가 의미하는 건 뭐야? 충돌하고 나면 원래 높이까지 그대로 올라온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영원히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지? 근데 충돌하면서 뭘로 에너지가 바뀐다고 했어요? 열 에너지로 바뀌어버린다고 했죠. 그죠? 그 열 에너지 손실만큼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높이까지 튀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특수한 경우 외에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는데 그 두 개가 다 보존이 되려면 매우 매우 특수한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현실에서는. 현실은 안 되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따져볼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만 보고 뒤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 문제나 좀 풀어볼까? 그렇지, 에너지. 자, 278페이지에 있는 예제 세 문제 한번 빨리 풀어보세요.
잘 풀리니? 이 예제 세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예제에 있는 제일 마지막 질문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제일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실과 중력의 한 일의 총합이 물체 운동 에너지와 같으냐?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물체를 갖다 실험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위쪽으로 가속도 A가 생긴 거죠. 위로 뭐 실이 준 힘이 되겠고 밑으로 mg가 작용하고 있겠죠. 그죠? 얘가 한 일과 얘가 한 일 서로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을 한 거고 얘는 플러스 1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줄어들겠죠? 얘가 한 일만 생각했을 때 결국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R자 힘 MA가 한 일과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R자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와 같다. 이게 뭐죠? 무슨 정리죠? 1 에너지 정리예요. 알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제 세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 5번 질문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계산 가능한 것들이죠. 그죠? 다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기 위치 에너지 가서 위치 에너지 기본적인 얘기만 조금 더 할게요. 이제 여기 포텐셜 에너지 이 뒤쪽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고 이게 이제 또 뒤로 넘어가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앞쪽에서 우리 예를 들면 인공위성 그 속도 있죠. 제1우주속도라든지 제2우주속도, 제3우주속도에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이제 요쪽 단원에서 다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치 에너지는 우리말로 해석을 했으니까 위치 에너지인데 기본적인 건 뭐라고 했다?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는 자, 물체를 갖다가 여기 무게만큼 줘가지고 여기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10N짜리인데 여기 10m를 들어 올렸어요. 자, 그러면 얘는 에너지를 가진다. 맞나요? 몇 줄? 몇 줄 가집니까? 응? 몇 줄 가져요? 이거 계산 못하나? 몇 줄? 동아야 몇 줄이? 100줄? 100G? 100G? 100줄이야, 100G야? 이거? 왜? 왜 이렇게 나와? 어휴, 얘들 봐라. 선생님, 이거 뭐라고 그랬는데? 이거 무게라고 그랬잖아, 무게. 이게 mg인데? 알겠죠? 이게 10kg이면 방금 얘기한 게 맞고,
그죠? 중력 가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9.8로 하면 9.8 곱하면 되는 거고. 근데 선생님 무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0뉴턴이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거 곱한 값이 이거란 얘기예요. 에? 알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냥 100줄입니다. 100줄. 그런데 자, 조심해야 될 거, 포텐셜 에너지는 중학교 책에도 그렇고 고등학교 책에도 그렇고 얘가 가지는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얘가 가지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제가 가지는 게 아니고 어디에? 중력장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중력이라는 힘이 있으면 그 중력이라는 힘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포텐셜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힘이 이미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중력이 없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들어 올렸을 때 얘가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죠. 돌아오지 않으면 포텐셜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일을 해주면 얘가 에너지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포텐셜은. 알겠어요? 중력장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지만 그 중력장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용수철이 이렇게 있을 때 용수철을 잡아당기면 얘가 이렇게 늘어났을 때 어디에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겁니까? 용수철에 저장이 되죠. 이 녀석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용수철에 왜 저장이 되냐면 용수철은 복원력, 탄성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원래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힘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걸 억지로 내가 여기까지 잡고 있다가 놓으면 휙 하고 가버리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중력이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걸 내가 억지로 잡아당기고 있다가 놓으면 슝 하고 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중력이라는 힘이 또는 탄성력이라는 힘이 이미 존재하면 그 나중엔 힘들이 전부 다 뭘로 표현되느냐 하면 공간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 걸 장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런 장이 존재를 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장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요것만 한번 해봅시다. 장은 이런 겁니다. 왜 도입을 했느냐 하면 도입 배경은 이런 거예요. 지구가 여기 있잖아. 물체가 여기 있죠. 그죠? 그럼 여기 잡아당기겠죠. 그죠? 근데 얘가 이쪽으로 슝 갔어. 그럼 얘가 또 이 방향으로 잡아당기겠죠. 얘가 도대체 얘가 이쪽으로 간지 어떻게 알고 잡아당기냐. 이거잖아. 그죠? 도대체 여기 멀리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잡아당기고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잡아당기고 우리 전부 다 어떻게 알고 잡아당기느냐. 그죠? 센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야. 공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가 딱 여기 있으면 요 시 공간을 갖다가 휘게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옆에서 보면 이제 우리 트램폴린 같은 거 알죠? 그죠? 그래서 천을 갖다가 좀 탄성 있는 천을 갖다 팽팽하게 잡아 당겨갖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무거운 쇠구슬 같은 걸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유지됩니까? 이렇게 유지 안 되죠? 얘가 이렇게 되겠죠? 더 무거울수록 더 처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미 여기 시공간에 곡률이 생겨버린 겁니다. 공간이 변해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뭐 다른 쇠구슬 작은 걸 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쪽으로 굴러가 버리죠. 그죠? 이게 중력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 만유 인력은 없다고 그러잖아. 알겠어요? 실제 만유 인력은 뉴턴이 케플러 법칙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얘기고 실제로는 없다고 그러잖아. 그럼 뭐가 있는데? 중력장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중력장. 그래서 중력장에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 알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봐봐. 이 중력이라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힘이겠죠? 그죠? 내가 중력에 대해서 이기면서 이만큼 잡아당겨 놓으면 중력이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요게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력은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탄성력도 마찬가지죠. 탄성력도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가능한 그런 힘을 갖다가 이 힘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보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존력. 알겠어요? 대표적으로 보존력이 아닌 거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뭐가? 마찰력 있죠? 그죠? 근데 물체를 여기까지 끌고 온 다음에 딱 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찰력 때문에 슝 갑니까? 그렇지 않죠? 마찰력은 장에 저장이 되지 않는 힘이에요. 즉, 열 에너지로 나가버린다는 얘기죠. 다른 곳으로. 그래서 그런 힘을 비보존력이라고 합니다. 비보존력의 대표적인 게 마찰력, 공기저항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찰력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빼면은 전부 다 보존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보시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82페이지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보존력장 이런 개념도 나오고, 보존력, 비보존력 이런 얘기들 쭉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